자, 추천 성강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PPP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PPP 첫방하고 나서 좀 어렵고 재미없다고 아나운서님이 그러셨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수혜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 의료서비스 PPP의 핵심 기업 복성제약입니다. 선강통 종목이 아닌 후강통 상해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현재 중국 의료서비스 PPP는 공립병원 중심의 개혁이 좀 핵심 전략입니다. 2017년 1월 국무원은 13.5 위생 및 건강 교획에서 사회 자본의 의료 서비스 진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인프라 투자와 정부 자금이 더 많이 의료 서비스에 진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의료 서비스 PPP는 현재 지방정부, 공립병원, 민간자본이 엮여 있는데요. 지방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 공립병원은 빚 해결, 민간자본은 인프라 확보 등의 이런 이익이 엮여서 지금 PPP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 PPP의 유형을 보시면은 저렇게 병원을 신축할 때 민간 전액 출자 혹은 합작 투자를 통해서 건설, 지분 소유, 운영 혹은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즉 제가 병원을 만약에 병원을 개업한다고 할 때 제가 직접 병원을 건설을 하고 소유를 하고 운영까지 하거나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병원을 인수할 때에는 공립병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민영화를 시키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그래서 투자, 운영, 소유권 이전, 운영, 소유권 이전 이런 새로운 형태의 투자로 지방정부는 부담해야 될 돈이 줄어들고 공립병원은 빚이 좀 해결되고 민간 자본은 사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PPP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 의료 서비스의 개혁으로 인해서 PPP를 이용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이러한 제도들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이 복성제약이 이 의료 서비스 PPP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대형 공립병원 인프라 확보를 통해서 주로 합작 투자의 방식을 통해 PPP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병원들이 복성제약이 추진한 병원들입니다. 2014년 8월 저장 타이저우 시립병원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에 윈저우 시중의원까지 이런 다양한 PPP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년 기준으로 총 10개 병원의 지분을 더 인수했는데요. PPP 진행 방식을 보시면 BOO 방식, 즉 병원을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분율도 모두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6년 기준 10개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복성제약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이 제약 부분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약품 유통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의약품 유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제약 쪽이야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의약품 유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그럼 이 부분을 어디서 채우냐? 바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분야입니다. 12년 기준으로 2%밖에 안 됐던 의료 서비스가 15년, 4년 만에 10.9% 거의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의료 서비스 부분이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매출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PPP 프로젝트의 확대와 함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성제약은 중국 처방약 시장 제4위의 기업인데 현재 연 매출 1억이 넘는 제품들이 20개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잘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의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하는데 2030년에는 그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의 제약 산업의 전망이 좀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중국의 1인당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5.4%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데 이를 7%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소득 증대, 의료비 지출 증가, 정부의 정책 지원, 거기에 이 고령화 사회까지 겹치면서 향후 엄청난 의료 수요가 예상이 되고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기업이 바로 복성제약입니다.
복성제약의 매출 및 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올해 기준으로 약 170억 위안, 순이익은 35억 위안 정도로 매출 증가율 및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과 순이익은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 PER 보시면은 아직 중하단으로 20배 정도밖에 낮은 수준입니다. 2015년의 상승 대비 그 전과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때보다 매출 및 실적도 훨씬 좋은 상황이라서 아직은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보시고 현재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고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략을 이제 잘 세워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최근에 복성제약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보시면 현재 올해 들어서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승했던 2015년 대비 최고점가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저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의료 서비스 PPP의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15년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계속 이쁜 이평선의 정배열 모습과 함께 상승 추세인데요. 지금 매수하시기 약간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30위안을 기준으로 아래로 20일 지지선인 29위안까지 철저하게 소량 단위, 100주 단위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절가는 28위안 잡아드리고요. 꼭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혹시나 악재로 인해서 장대 음봉의 긴 하락이 나올 경우 과감하게 바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 행복을 찾아서 혹시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의료 판매 일을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자 뭐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가압당하는 엄청난 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주식 중개인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큰 성공 신화를 이루는데요. 이분이 실제 크리스 가드너 분인데요. 자신의 회사를 차렸고 결국에 자신의 회사 지분의 일부를 수백만 달러에 매각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던 복성제약,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좀 고난의 시간이었는데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현재 복성제약은 잘 상승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PPP라는 협력을 통해 그 앞날은 더욱더 밝을 듯합니다. 자, 오늘부로 PPP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좀 대선 때문에도 핫한 4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PPP 관련 기업 그 가운데서도 복성제약과 관련된 투자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